지금 직선 구간에서 최대 가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최대 가속. 안녕하세요, 모카 형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중국 상하이에 온 이유, 과연 중국차가 진짜 좋은지 아닌지 제가 직접 테스트하러, 시승을 해보러 이 중국 상하이까지 날아와 있습니다. 제가 시승할 차는 중국 지커차인데요. 이 지커차들 시승해보기 전에 먼저 어떤 차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상하이 지커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여기 지금 지커의 4개 차종이 모두 다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 차들,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지커 브랜드 어떤 브랜드인지 다들 모르시잖아요. 지커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냐면 중국 지리자동차 진짜 많은 브랜드들 갖고 있죠. 볼보, 폴스타 지리자동차고요. 로터스도 지리자동차입니다. 링크앤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젊은 세대를 겨냥한, Z세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바로 지커라고 합니다. 아니, Z세대의 프리미엄 자동차 살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런 브랜드를 론칭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인구가 뭐 13억이니까 그 정도 타겟팅은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젊은 프리미엄 브랜드다. 그게 바로 중국의 지커입니다. 지커 매장에 4가지 차가 다 전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지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는 바로 이 지커 001입니다. 001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지커 브랜드 전체 판매량의 64%를 얘가 혼자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와, 이게 생긴 게, 야, 이렇게 생겼는데 지커 판매량의 64%. 제일 싼 모델은 저 X인데 X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거죠. 이 차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그 슈팅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쿠페형 차를 외건처럼 만들었다 라는 뜻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라인이죠.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가 생각날 뻔한 그런 슈팅 브레이크 디자인. 그래서 세단보다는 살짝 껑충하고 이 뒤에가 외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슈팅 브레이크 차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1은 지커 전체에서 제일 잘 달리도록 만든 차이기도 한데요, 이 차의 셰시 세팅을 중국 F1 드라이버 저우관이가 이 셰시 세팅에 참여해서 같이 조율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기 저우관이가 저렇게 모델로 저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전면 디자인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딱 전면에서 봤을 때 이 외장 컬러 올리브 그린 컬러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이 약간 개구리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거,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살짝 참고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여기를 또 튀어나오게 해서 굉장히 잘 달리는 차처럼 만드는, 운전석에서 봤을 때 파워돔이 이렇게 싹 솟아있는 요런 느낌, 내가 뭔가 레이스카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끔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스테판 질라프가 직접 지커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적인 느낌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 30개국의 디자이너와 같이 스웨덴 예테부리에서 작업을 해서 만든 결과물들이 여기 있는 모든 지커 차들이라고 해요. 심지어 지커 X 같은 경우는 중국인 디자이너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국 스택 지우기? 글로벌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이거는 중국적인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도 보면요, 이쪽에 구멍을 뚫어놔서 공기 흐름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액티브 에어 플랩을 바깥에 두지 않고 안쪽에 두고 있어서 배터리가 가열되는 상황, 이럴 때 공기로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많은 센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포함해서 차체 전체적으로 12개의 고화질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에이다스를 도와주는 레이더 하나, 그리고 위에 라이다까지 센서를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네요. 사실 기존 001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천장에 라이다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커의 신형 차들은 이런 식으로 라이다를 위에 달아서 이 에이다스 시스템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렁크를 열어보면, 너무 작다. 이게 타이어 리페어 키트잖아요. 타이어 공기압 주입하는 그런 키트인데 똑바로 들어가지 않는, 로고도 기본적으로는 차체 도장색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그러면 너무 밋밋하니까 이렇게 테두리는 오렌지색으로 처리해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오시죠. 휠 대박인데?
휠 디자인 자체는 흠잡을 거 없이 굉장히 멋진 디자인의 휠을 갖추고 있고요. 야, 진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휠을 갖추고 있습니다. 21인치 휠인데요. 브레이크 디스크 구경도 꽤 널찍하고 당연히 측면에도 사이드 카메라 이렇게 장착해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이쪽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이쪽도 카메라, 이런 식으로 차체를 둘러서 12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측면 같은 경우는 포르쉐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 라인을 강력하게 긋는 요즘 중국 차들하고 다르게 지커는 이렇게 매끈하게 둥그렇게 이렇게 처리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자동문으로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자동문으로 열고 브레이크로 닫고, 열 때도 자동문. 이게 기본이라니, 이거 말이 됩니까? 살짝 토크를 주면 저절로 들어가서 소프트 클로징까지 되는 거죠. 이게 5,100만원, 이게 모델3 하이엔드 값, 이게 아이오닉 5 시작 가격보다 저렴한 차. 당연히 뒷좌석도 그렇고요. 이렇게 살짝 토크를 주면 자동으로 들어. 중국 차가 설마 자동문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치네? 제가 여기 옆에 서 있으면 움찔! 이렇게 멈추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PD님이 방금 여기 앞에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땐 저를 자꾸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MW처럼 이쪽에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나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저쪽 카메라에 얘가 요만큼 서 있구나를 계산해서 요만큼 딱 세워주는 그런 자동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i7은 사실 많이 타잖아요. i7 많이 탔는데 그것보다 이 자동문 여는 요게 너무 편해. 이게 더 BMW보다 그리고 BMW i7은 꽝 닫히거든요. 롤스로이스 팩터도 심지어 꽝 닫혀요. 근데 얘가 오히려 더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도 충격적이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시죠. 후면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는데 이 면발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다. 진짜 이거는 LED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하얀 플라스틱을 덧대서 거기에다가 불을 쏴서 이렇게 고르게 분사시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전면 램프도 이렇게 세로로 길게 안쪽으로 파고든 두 줄 램프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테일램프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팬더 라인,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와, 브레이크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 포지션 스탑 램프 당연히 들어오고요. 이쪽에 보조등으로 살짝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 차들 중에 시퀀셜 아닌 차가 없죠.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후진등, 약간 푸조가 떠오르기도 하는 후면에 지커 엠블럼에도 불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중국 차니까 당연히 단차 같은 것도 좀 있고 형편없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잘 조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애초에 디자인 자체를 단차가 없게끔 만든 것 같아요. 단차가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을 해놓고 그대로 조립을 한 것 같은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는 슈팅 브레이크잖아요. G70 슈팅 브레이크에 비해서 조금 더 트렁크 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이번에 001이 부분 변경을 하면서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됐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G90에만 들어가는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서스펜션을 좀 낮춰서 많이 내려가진 않네. 지금 봤을 때는 한 대략 3cm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에어 서스펜션 조절 기능도 이쪽 트렁크에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낮춰서 짐을 넣는데 조금 더 용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든 스페이스는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차 외관에서는 5,100만 원짜리 차가 이 정도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은 디자인 디테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완성도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와, 실내 들어왔는데요. 하하, 이 차 5,100만 원짜리 차 주제에 자동문이라니. 스티어링 홈커버 같은 경우는 사실 포르쉐 991이 생각나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긴 한데 어쨌든 림 형태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르고요. 15.6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테슬라 같네요. 프로필도 나와 있고요. 배터리 잔량 47%.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조 장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테슬라처럼 이거 진짜 테슬라 같지 않으세요? 오, 진짜 부드럽다.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건 따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주 기자도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중국 차들은 너무 버튼이 없는 거 아니냐, 버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걸 다 디스플레이에 통합시켜 놓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익숙해진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오.
인터스텔라 OST. 지금 이 차에는 야마하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 개수는 총 28개나 되고 피크 출력이 무려 3000W라고 하거든요. 3000W라고 하는데 스피커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스피커가 적어도 그 튜닝, 그 조율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음이 너무 부스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지 좀 불분명하다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이 트위터 형상 같은 것도 굉장히 테슬라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쪽 이 도어 A필러 쪽에 스피커 있는 것도 이런 것들도 테슬라 거를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서는 정답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좀만 빠르게 더 리뷰해보면요. 가죽 색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런 컬러를 써도 되나 싶은 정도로 이런 파스텔 톤의 그린색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운전자 중심의 콕핏을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거 아반떼에서 봤던 그런 느낌. 와, 빌드 퀄리티는 진짜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빌드 퀄리티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장자리를 깎아놨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시승하면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차 같은 경우는 800V 시스템 새로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대 충전 속도는 10%에서 80%까지 단 1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가 10에서 80%까지 18분이 걸리거든요. 현대기아가 한 3C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 차 같은 경우는 4C 충전이 지원되는 그런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중국의 닝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유는 드디어 중국 차를 시승해보기 위해서죠. 와, 그것도 서킷에서. 사실 중국 차라고 하면 그동안 기능 진짜 많이 갖추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엄청 화려하고 앰비언트 라이팅이라든지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잘 달리고 또 잘 서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자동차 만든 지 5년도 안 된 회사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저희를 서킷까지 불러서 한번 극한의 주행을 체험시켜 준다고 하는데 오늘 이 차들 시승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방향 서킷이네? 이 색깔은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이 쓰면 카피어 같다. 아니 뭔가 그 애니메이션 저희가 많은 중국 브랜드 중에서 지커를 먼저 타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시장에 지커가 진출을 생각 중이라고 해요. 지커 제일 먼저 타볼 차는 E클래스 크기의 슈팅 브레이크, 이 E클래스 크기의 외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001이라는 차인데요. 이 차 최고 출력은 777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불과 3.3초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펙상으로는 아이오닉 5M보다 조금씩 더 뛰어난 건데 가격은 1,500만원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직접 타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 제가 사실 가장 마지막으로 타서 조금 적게 잡아서 15바퀴 정도 타고 정말 하드코어하게 이 호주 기자들과 우파님과 연목그룹님과 모든 미디어분들이 다 타시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혹한 상태에서 주행해보면서 이 차 진짜 달릴 수 있는 차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 차 001 듀얼 모터 모델인데요. 최고 출력 777마력을 갖추고 있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단 3.3초에 불과한 정말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고성능 모델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위에는 FR, 퓨처로드, 그러니까 현대 N 같은 하드코어 고성능 모델도 갖추고 있어서 그 차 같은 경우는 무려 쿼드 모터 4개를 달아서 최고 출력이 무려 1200마력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일반적인 듀얼 모터 모델이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그냥 컴포트하게 선택하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차 지금 서킷에 들어와서 주행을 해보는데요. 일단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모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스노우, 샌드, 그리고 오프로드까지 이렇게 6가지를 갖추고 있고요. 내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개인 모드 또한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차는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서스펜션 높낮이 자체도 가장 높게, 가장 낮게, 높게, 낮게, 중간 이렇게 5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어쨌든 여기는 서킷이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주행하면서 이 차가 진짜 괜찮을지 알아봐야 되니까 서스펜션 높이는 가장 낮게, 그리고 모드는 스포츠로 해서 가혹하게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브레이크가 지금 전륜 6P 브레이크 그리고 타공이 되어 있는 대구경의 디스크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킹을 했을 때 이 정도라면 브레이크 신뢰성이 나쁘다고 할 수 없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브레이킹을 갖추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갔을 때는 차의 높이를 자동으로 낮춰주고 그런 기능들도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한국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승차감을 얘네가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가속해 봤을 때 직선 구간에서 가속해 봤을 때 가속 능력이 꽤 훌륭합니다. 옆에 인스트럭터분이 계속 브레이킹하고 지금 이렇게 시속 180km 정도에서 정말 급 브레이킹을 했을 때도 브레이크가 제법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킷에서 굉장히 가혹하게 주행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이 브레이킹은 굉장히 신뢰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브레이크. 이 정도면 가족을 안심하고 태울 수 있는 그 정도 브레이크 성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악셀 매핑이라든지 브레이크 매핑 같은 걸 살펴봤을 때 이 차가 사실 777마력의 출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셀을 처음에 밟았을 때 훅 튀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악셀을 살짝 밟았을 때 차가 너무 이렇게 훅 튀어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커 0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밟았을 때는 차가 거의 튀어나가지 않는 그런 컴포트한 악셀 매핑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정말 직관적입니다. 이 악셀이나 브레이크 매핑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네. 이런 거 되게 못할 줄 알았거든요. 중국차는 그냥 꽝 튀어나가고 꽝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게 느낄 만한, 그리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온 사람들도 충분히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셀 매핑, 그런 브레이크 매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하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브레이크 세팅, 그런 악셀 세팅, 그리고 그런 승차감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차만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것 같은 그런 세팅을 기본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선 구간으로 왔으니까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지금 시속 직선 구간에서 이 차 최고 시속은 240이라고 하는데 출력이 일단 넉넉합니다. 진짜 넉넉해요. 이제 자동차답다는 건 알았으니까 진짜 잘 달릴 수 있는지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킹! 괜찮은데? 잘 쏘는데? 이 차가 타겟팅을 하는 거 아이오닉이라고 이 지커 관계자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종이상에서 적힌 페이퍼 스펙상으로는 아이오닉 5N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이 서킷을 지금 제가 달려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서킷을 잘 달리는 능력은 아이오닉 5N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오닉 5N이 서킷에서는 훨씬 더 잘 달려요. 코너링 악동, 그건 아이오닉 5N. 그리고 훨씬 더 즐거움, 그 가상 변속 사운드 같은 걸로 훨씬 더 즐거움을 주는 거, 그리고 진짜 랩타임을 잘 찍어주는 거, 그리고 몇 랩을 돌아도 차가 신뢰성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오닉 5N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진짜 잘 달리는 하드코어 자동차는 아이오닉 5N이 맞아요. 정말 서킷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취미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아이오닉 5N입니다. 이 차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서킷은 그냥 가끔 갈까? 나는 일상적인 주행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런데 일상적인 주행에서 살짝 추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분 전환 겸 살짝 가속을 할 때라든지,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할 거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 짜릿한 자동차를 원해 라고 했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희가 사실 정말 많은 차를 타보잖아요. 그런데 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글쎄요, 이 차가 그렇게까지 뒤지는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땡큐. 어때요? 진짜 서킷에서 잘 달리는 자동차를 원하면 아이오닉 5N을 사야겠죠. 그런데 나는 공도에서 적당히 짜릿한 차를 원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저희 한국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세팅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2열 공간도 충분히 넓고 이 서스펜션 세팅 굉장히 부드럽고 달릴 땐 또 짜릿하게 달려주고, 이런 것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참 기분이 묘하네요.
팀장님이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타보시고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하고 저기 연목그룹님까지 한번 일단 타보시는 걸로. 제가 승무공 전문가 되어서 한번 빡살내보겠습니다. 자 타시죠 여기. 아 배터리가 만밖에 없다. 씨. 팀장님 가시죠. 렛츠고. 지금 여러분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카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정성 피디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오케이. 그 아우디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와우.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모카 존잘 피디님입니다. 정우성. 아 정우성이라고 정우성이 하시는데 간다. 어우 질이네요. 길이니까요. 와. 너무 브레이크 일찍 밟으라고 하네. 아니, 이 질주 본능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훨씬 낮아서. 팀장 이거 브레이크가 좀 지쳐요 근데. 일부러 지치게 해보려고. 아, 이거 오케이. 망가뜨려 보고 싶어갖고. 오 전자장비 되게 잘 들어온다. 이질감이 별로 없네. 네. 가자 쇼코너 테크니컬. 어우. 인스트럭터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탔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네. 와이드 이 진짜 여러분들 이 존잘님을 확실히 탈출 가속이 미쳤죠. 아. 출력이 너무 넉넉해서. 출력이 너무 넉넉하다. 실력이 너무 넉넉하고. 미쳤어. 와. 일부러 저는 망가뜨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떠세요? 그 차가 꽤 버텨주죠. 네. 도주시. 승차감도 너무 좋은데? 그 중차감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이에요. 제가 연석을 살짝 밟아도 충분히 걸러. 너무 부드럽게 걸러준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지금. 우와. 이 정도면 그냥 지쳐야 되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그 식자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런데 내구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는 거. 트레드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데. 와. 이게 타이어가 좀 지쳤어요. 타이어가 지쳤어. 이 무게는 어쩔 수가 없네요. 와, 4명 타고 이 정도 된다는 것도 대단하고 소프트 하는데도 이렇게 제어가 된다는 것도 대단하고 브레이크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중국 차들이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 특히 이게 일상적으로 넘어가면 그건 말도 안 되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이오닉 5에는 당연히 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당연히 아이오닉 5에는 선택하겠지만 일반 여기 PT 나면 됩니다. 분들이 했을 때 와 이게 좀 더 상품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분들. 마지막 멘트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물론 아이오닉 5에는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그렇죠. 완벽한 차지만. 근데 이제 진짜 이런 서킷을- 인포테인먼트나 이렇게 소프트한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중국 차를 좀 타봤는데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온 영국 그리고 호주 기자들을 직접 인터뷰해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yourself. I'm Mark. I host Inside China Auto. It's a YouTube channel. I also support Australian media like Car Sales and Channel 9 as well. First question is, how does it feel, the China cars, this Zeekr? I love them, to be honest. They're all on the SEA platform. Great platform. I thought actually the 009 MPV wa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because it's a big, heavy MPV. It shouldn't drive like it does, but it's really good. Personally, I think the Zeekr 001 is the more fun car. Feels more like a race car. X is much more softer, more comfortable for families to drive around in. But the 007 is a beautiful car. Really like it. Which car is most your favorite? It's got to be the orange one. The Orange- 001 dual 001. motor. Yeah. So you drove a lot of Korean car before, right? I've driven a few. Yeah. I used to own a Kia. I had a Kia Ceed. How does it feel, the China cars and Korean cars, to compare with they both in the past and now and future? Sure, I mean, Korean cars have come so far. I mean, Chinese cars now are doing what Korean cars already did like 15 years ago, I would say. Obviously, you've got, the Hyundais with the Ioniq range, which is brilliant now, and the Kia EV6. The Korean cars are, I would say they're very much on a par.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maybe the Chinese cars focus more on the tech inside and the screens and the software, things like that. How about the future? What did happen? Well, Chinese yeah. cars. That's it. I mean,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struggling in the future because we obviously have over 100 brands in China and then many others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he race to be the best in EVs, China's obviously got a really good advantage because they've been working really hard on it. Yeah. I think Korea are doing excellently on this. The Japanese brands, they seem to they're going to struggle, I think, because they've just waited too long. Yeah. And the European brands are struggling to get the efficiency and get the same kind of performance. So I think it's highly likely that the Chinese and the Korean brands will be leading the way in the future. America also not really going anywhere at the my moment. So good, man. Thank you. Cheers, man. Thank you. Thank you. 또 다른 기자도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죠. 팀입니다. 팀. Introduce yourself, please.
My name is Tim Rose. I'm the Director of Sales for Channel 9 for a team called 9 Plus. So we sell advertising across television, radio and newspapers in Australia. How do you feel? Chinese car, It's a, Zeekr. it's a wonderful experience to be here at this beautiful racetrack at Ningbo. And the cars drive unlike any car I've ever driven before. The large majority of cars in Australia ar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We don't have anywhere near as many EVs. Yeah. But the EV market is growing quickly. And we think that Zeekr is going to be a brand that will really take off in Australia. Didn't you have a stereotype of Chinese cars? There is probably a perception that the quality is not as good as some other cars. However, I think when you can experience them in a facility like this, Yeah. you can see that the quality is as good or if not better than many of the European cars. Oh my god. How about the competitive with Korean cars? This Zeekr. You drive a Korean cars before a lot, right? Not at a racetrack, not like Yeah. this. But I have been in Korean cars before, yeah. And the Korean cars are great. But this Zeekr, this 009 over here, a 007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ars I've ever been in. The design. Very, very fast, almost 800 horsepower. Yeah. I can't believe that horsepower at first, but I had to believe that, right? Yeah. Did you put it sideways? Yeah. little bit drift. And how about the future? Well, in Australia, I think that the growth of the EV market will be huge. Will be At the huge. moment, we're at around 10% of new cars being sold are EVs, but in China, I hear that it's somewhere between 40 to 50%. Yeah. So I would say within a few years, we will be going that direction. Yeah, the cost of fuel in Australia is very high at the moment, and as is the cost of living. I think that EVs are the future. Yeah. In Australian market, the customers really feel attractive in Chinese cars? We only have a few brands, so Zeekr will be. There's only maybe a handful of brands that you can buy in Australia. Here, every second car is Chinese made and EV, but there's nowhere near as many in Australia. So I think there's huge growth opportunities for the Australian market. Thank you for interviewing. Thank you. Thank Very you. nice to meet Very, you. Thank very you. nice to meet you. 우리나라뿐 아니라 호주에서도 지금 전기차 점유율은 10%대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차들이 호주에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기자분 더 계신데 그분도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Yes, my name is Simon Harford. I'm Chief Executive of Drive. Drive is Australia's #1 automotive content network. And I'm very excited to be here in China, taking these amazing cars out for some racing. Yeah, how does it feel after driving? Yes, well, I'm a little bit sweaty right now. It was very exciting. Yeah, you look sweaty. Me either. Yeah. It's very sweaty. Yeah. Yes, it's good. They're great cars, but we drive them very fast around here. Yeah. Good fun. How does it feel? Is it enough, strong enough, or like comfort enough? Yeah, that's particularly the orange car just there. 001. The 001. Yeah. That is my favourite. That hugs the ground and goes very quick up to a speed and then turns into the corners very passionately. It's great. How is it compared with Korean cars like Hyundai Kia? Yeah, I mean they're very comparable. The Ioniq N is equally band. they're a very very fast car. Grips the ground very well, and there'll be a good competition, I think. This is my opinion. It's like they're more comfort, and Ioniq 5N is more sucky car. Yeah, this feels like there's a lot of luxury behind this car, so luxury. I think it's setting a good benchmark for what cars can do. What will happen in future in Whoa. Chinese cars? Well, they're going to come to Australia to start with, and I'm very excited to get the 001 out to Australia soon. I'm looking for Andrew to give me a release date yet, but he hasn't quite snuck that into us, so looking forward to it. If we go to Australia, you gonna buy it? Oh, totally. You gonna buy one? That'll be great. 001? Maybe not orange. I think Not maybe black or green might be more my color. Yeah, thank you for Great to meet you. interview. Thank Great you. to meet you. Cheers. Thank you. 아, 대부분 중국차에 대한 반응이 좋으시네요. 다들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 이렇게 서킷에서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나니까 많이 감명받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굳이 지커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나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색안경이 많이 벗겨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네, 이렇게 중국 닝보 서킷에서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이 호주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까지 마쳐봤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이 시승을 시작했지만 시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색안경을 벗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차들은 사실 잘 달리지 못할 것이다. 테크적인 것만 많이 갖추고 있고 겉만 잘 꾸민 자동차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주행을 통해서 많이 해소됐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 혹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커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사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눈이 높고 굉장히 깐깐한데 이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진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